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은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혼탁한 세상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8가지를 올렸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로는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자반 성경 공부, 제가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가까운 사람 가운데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하면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시사적인 문제로 태블릿 PC의 진실, 최순실의 태블릿 PC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최서원이 태블릿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 기밀 문서를 받아 국정을 농단했다는 단독 보도를 하므로 국민을 선동하여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4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21년 1월 14일 징역 20년 벌금 180억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까지 합하면 2년이죠. 총 22년형을 살아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은 여기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없이 공분을 느끼며 최순실 국정농단을 당연시하였으나 처음부터 최서원의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입니다. 변희재 씨는 2018년 5월 29일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이고 태블릿은 JTBC와 검찰을 거치면서 훼손 및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1일 수감 생활을 마치고 보석으로 추록한 후 2021년 2월 5일 이번 달 2월 5일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를 펴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 이 책에서 변희재 씨는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것이며 처음부터 JTBC와 검찰이 조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증거 1. 태블릿 PC를 개통한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는 2012년 6월 22일 자신이 직접 대리점에 가서 자신의 회사인 주식회사 마레이 컴퍼니 명칭으로 태블릿 PC를 개통했다고 밝힙니다. 이렇게 개통하여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건네주었을 뿐 그 이유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태블릿의 개통자는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죠. 네. 두 번째 증거, 태블릿의 요금 납부자도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였다는 것입니다. 김한수는 2012년 6월 22일 태블릿을 개통하여 곧바로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겨주고 그 이후로는 모른다고 검찰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금 납부 기록을 보면 2012년 9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요금 미납으로 이용 정지 상태에 있었고 2012년 11월 27일 오후 1시경 김한수가 자신의 개인 카드로 밀린 요금 37만
60원을 납부한 것을 2020년 3월 법원을 통해서 SKT로부터 기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2016년부터 검찰과 김한수는 이를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대응할 수 없게 하였다고 변희재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SKT로부터 받은 요금 납부서에 의하면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인 2012년 11월 27일 김한수가 직접 이용 정지를 해제하고 사용한 기록까지 확인되면서 JTBC와 검찰이 주장한 태블릿 PC는 최서원 것이라는 말이 거짓으로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016년도에는 몰랐는데 이제 2020년에 KT로부터 요금 납부서를 법원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기간에 이 김한수가 요금 납부를 하고 김한수가 태블릿을 사용한 증거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증거 3. 태블릿에는 문서를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앱과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서원이나 누구도 문서를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없는데도 JTBC는 계속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며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 자료도 받았다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죠. 실제로 JTBC 손석희 사장은 2016년 10월 26일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저희들의 그동안 보도들은 대부분 태블릿 PC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 자료도 받았다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JTBC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역으로 이를 지적한 변 대표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태블릿 PC에는 애초에 문서 수정 기능이나 음성, 영상 통화 기능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JTBC가 그걸 가지고 사진도 찍고 통화도 하고 맨날 가지고 다니며 딸 정유라가 시합할 때 사진도 찍었다고 말한 것은 거짓 소설을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태블릿 PC 안에는 정유라의 사진은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사진도 찍을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는데 소설을 썼다는 것이죠. 네 번째 증거, 최서원은 처음부터 태블릿 PC를 본 적도 없다고 또 쓸 줄도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최순실의 최측근인 고영태도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른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였고 국과수의 나 연구원도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라고 확정한 바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19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7일 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이사가 청문회에 출석했다. 고영태는 JTBC 태블릿은 내 것이 아니다. 최서원은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른다고 증언했다. 함께 출석한 최서원의 외조카 장시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박현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도 최서원이 태블릿을 쓰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희재 씨는 208페이지, 이 책 208페이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보고서엔 손석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없다. 국과수 보고서를 작성한 나기현 연구관은 2018년 5월 23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때 최서원 측 최광휴 변호사는 JTBC는 국과수도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확정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국과수는 보고서에서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확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 연구관은 머뭇거리다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JTBC나 검찰이나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라고 아예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 5번째, 검찰의 수상한 행동입니다. 변희재 씨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태블릿 이미징 파일 열람 복사를 허가라고 검찰에 명령했다. 그러자 홍성준 직관검사와 장욱환 공판 검사는 이미징 파일 5개 중 4개를 분실했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후 현재까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 변호인단은 2020년 11월 5일 법원에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팀에 직권 압수수색을 요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변희재 씨는 검찰이 이미징 파일 열람 복사를 거절하는 것은 그 안에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며 파일 5개 중 4개를 분실했다는 것은 이미 검찰이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 201페이지에서는 검찰의 손에서 태블릿 속 카톡 채팅방 415개가 삭제된 기록도 재확인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태블릿이 그 증거인데 그것을 확실하면은 피고인 측에서도 그것을 열람을 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그 정확한데 그걸 내줄 수 없다. 또 이미 5개 중 4개는 잃어버렸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증거 6번째, 검찰이나 법원의 확실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태블릿 PC 재판에서 확실한 증인과 증거는 최초로 태블릿을 개설한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요. 다음은 이를 사용했다는 최순실이요. 그리고 물증이 태블릿 PC인데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면 이들 증인들이 나와서 직접 증언을 해야 되고 또 대질 신문도 해야 되는데 이 증인 신청을 할 때마다 법원은 증인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체가 없는 증인이 없는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자진 입국한 최서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고형준 검사에게 태블릿의 실물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고형준 검사는 태블릿은 포렌식 중이어서 보여주기 어렵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태블릿은 이미 10월 25일에 포렌식을 마쳤는데 10월 30일에 온 최서원에게 지금 포렌식 중이어서 보여줄 수 없다. 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태블릿을 개설한 김한수 사용했다는 최서원 그리고 태블릿 PC를 증인 증거물로 신청해서 이미지 파일 또 포렌식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다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절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신청해서 대질 신문하면 될 것인데 왜 그걸 법원에서 받아두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재판이 우리 공소가 바뀌어져서 오히려 변호인단이 지금 법원 측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변희재 씨는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 첫째, 태블릿 PC를 개통한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다. 증거 2번째, 태블릿 PC 요금 납부자도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다. 증거 3, 태블릿 PC에는 문서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앱이나 기능이 없다. 증거 4번째, 최서원은 처음부터 태블릿 PC를 본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른다. 측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5번째, 검찰의 수상한 행동. 검찰이 이제 태블릿 PC 안에 있는 파일 5개 중 4개가 잃어버렸다. 못 준다. 이미징 파일에서 내놓으라. 안 준다. 지금 배를 째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의 첫 번째, 검찰이나 법원이 확실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이 왜 이 증인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대질 신문하고 태블릿 PC를 내놔 가지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포렌식하고 이미징 파일을 뜨면은 확실히 안다는데 왜 그걸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렸다고 변명하고 있어. 그러면서 변희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김한수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법원의 대통령 구속, 그로 인한 종북주사파의 정권 탄생, 언론인인 나의 구속은 없었을 것이다. 애초에 김한수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법원의 대통령 구속, 그로 인한 종북주사파의 정권 탄생, 언론인 나의 구속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블릿 PC의 실질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증거들을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은 잠깐은 속일 수 있으나 영원까지 속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잠언은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고 잠언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